네, 분노의 눈물이란 제목입니다. 어제 그 분노의 눈물을 흘린 정치인이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실제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개최를 하긴 했습니다만,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조치 대책회의, 이와 관련된 좀 논란이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국당이 산불 이후에 후속 대책을 좀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각 부처, 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정부 측 관계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많이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어제 모습 잠깐 준비했습니다. 빈자리를 저쪽을 저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빈자리를 알아서 찍으시겠지. 장관들까지 오시라 그러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차관들 다시 다 와서 실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대답들을 미적미적 하더군요. 청와대, 민주당이 모두 불출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 이렇게 무시하고 국회 정상화 될 때까지 너희들 꼼짝하지 말아라. 네, 사실은 어제 2019년 을지 태극연습 기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좀 대기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런 이제 공무원들의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저렇게 모두가 전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급기야 좀 눈물을 보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2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난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조치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6개 부처 차관들 그리고 한 전 부사장까지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총 한 전 부사장까지 하면 6개 차관하고 하면 7명이잖아요. 7명이 한국당이 주재하는 회의에 전원 불참을 한 것이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분노의 눈물까지도 보였는데 이게 박 의원님 좀 공무원들이 좀 기강이 빠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부 여당의 그 공무원들에 대한 군기 잡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여당은 이제 당정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그 의원 워크숍에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을 해서 장황하게 또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한국당이 그 산불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제 공무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약속이나 하듯이 이제 불참한 것은 어떤 지침이 있었던 거죠. 지침이 있었다. 그리고 차관이 바쁘면은 실국장 와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한 전 부사장은 막판까지 누가 오느냐 눈치 보다가 결국은 불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그 공무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공무원들이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불참했겠습니까? 누군가의, 어딘가에 지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도저히 상식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6개 부처 차관, 한 전 부사장이 일제히 불참했는데 청와대에서 불참 지시 내린 것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의 뜻이었겠습니까? 결국 청와대가 시킨 일입니다.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 야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 블랙리스트에 올릴 게 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공무원 길들이기, 공무원 군기 잡기, 공무원을 정권의 친위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이 정권의 내심이고 그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불참한 건 결국 청와대가 시킨 일이다. 그런 정황도 있다라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근데 이거는 청와대의 지시나 분기 잡기 이런 게 있었다기보다는
공무원 조직의 생리를 이해하면은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통상의 시기에 제1야당이 업무 협의를 하자라고 하면은 안 갔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 대책의 핵심이 추경이에요. 그게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제1야당이 보이콧 해가지고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에서 예. 우리 당 차원의 이 산불 대책 논의를 하는데 당신들 차관들 좀 와가지고 의견을 내라. 어느 공무원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 여당, 여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난 정권에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학생이 학교 가서 시험도 보고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나는 학교 나가서 시험 보고 수업 안 듣고 우리 집에서 자율학습 할 테니까 거기 이제 강사들, 교사들 과목별로 와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면 누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나 좀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 국회의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으로 이 추경심사나 이런 걸 하면서 저런 협의를 요청했다면 거기에는 또 어느 공무원도 안 갈 수가 없죠. 제1야당에서 오라고 하는데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 저는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약간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 그런 거죠. 자꾸 학교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학생이 학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국회 파행의 문제가 뭡니까? 그 선거의 룰인 그 선거법과 그다음에 야당들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될 수 있는 공수처 문제, 또 검경 수사 조사권 문제 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일방적으로 태워놓으니까 야당으로서는 들어갈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은 지금 이런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게 바로 공직기강 군기잡기고 공포정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에게 니들이 판단해서 가라 이렇게 했으면은 판단해서 왔을 거예요. 와서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하니까 국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불참이 된 거고 또 하나의 벽이 또 쌓아지는 거죠. 이번에 이제 회의 불참이 뉴스가 나오면서 김민지 기자, 과거에 얼마 전이었죠? 왜 기자들 마이크에 그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좀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건이 새삼 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가 서로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공무원들이 좀 말을 안 듣는다는 취지로 좀 대화를 한 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것을 한국당에서는 뭔가 공무원 길들이기의 정황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정부 관리가 덜 듣는 거 제가 다 그런 해줬어요. 진짜 저도 이게 2년 연속으로 김영미 장관이 한달 오면서 지들끼리 이상한 일이 많아요. 저도 지금 또 있었고 지금 잠깐만 끼고는 엉뚱한 일이 많아요. 자, 저 이제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부처에 국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교체가 되면 단박에 야당과 가깝게 지내더니 잘렸다.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야당을 무시하고 너무 문재인 정부 편에만 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야당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박종희 의원님도 그렇고 박원석 의원님도 그렇고 말씀 중에 지금 국회가 사실상 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사실상 개전 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들이 의원 중에 나왔어요. 그런데 김민지 기자,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가뜩이나 꽉 막힌 국회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 섞인 발언이 좀 또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내대표끼리 맥주 회동도 하면서 좀 분위기가 풀어지는가 싶더니 점점 좀 얼어붙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공무원들의 불참에 대해서 뭔가 배우설을 제기하면서 불만을 드러내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아이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억취 소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추측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에 자유한국당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대책회의에 차관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 청와대와 우리 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 억취 소확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추측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억취 소확, 한국당 너무 유아틱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유아틱하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이거 유아틱이라는 표현은 나경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한국당 전체를 겨냥한 겁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박원석 의원님, 네. 제1야당 대표한테 굳이 이 시점에 여당 원내대표가 유아틱하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좀 뒤에 주워 담는 얘기를 예. 하긴 했는데 사실은 뭐 저런 생각이 속으로야 들겠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기 때문에 이인영 대표가 저런 표현까지는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말들이 너무 거칠어지잖아요. 한국당에서는 뭐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대변인 한다, 예. 대변인 짓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당대표가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늘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맥주 회동도 하고 예. 뭔가 좀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였으면 좀 일관성 있게 그런 노력을 서로가 해주셔서 6월에는 국회가 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열리도록 돼 있는데 예. 6월 달에도 공전을 한다면 여야 막론하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냉소와 비판을 예. 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보면 참 생각들이 없는 거죠. 이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이제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렇게 강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고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뭐 국회를 도둑놈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깔아뭉개면서 얘기하니까 원내대표도 저렇게 지금 이제 억치 소약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저게 구상유치라는 거 아닙니까? 전냄새가 나는 야당이다라고 이렇게 깔아뭉개니까 점점 대화는 이제 멀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 산불 관련 회의에 이제 공무원들이 불참을 해서 논란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은 좀 대조적인 상황이 있었답니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워크숍을 가졌어요. 국회에서. 혹시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민주당을 상대로 한 워크숍에는 지금 좌측 화면이 오늘 민주당 워크숍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오른쪽 한국당 산불대책회의에는 6명의 부처 차관들이 불참을 했는데 여당 워크숍에는 부총리가 참석했다. 뭔가 이게 좀 대조적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박원석 의원님 이거 너무 지나치는 의무부여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은 뭐 야당 되면 서러운 거예요. 야당 되면 서러운 겁니다. 뭐 이 정권 들어서만 유독 그런 게 아니고 예.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였던 거고 지금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 중립적일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권력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고 그리고 여당에 있다면 예. 여당의 업무 협의나 뭐 이런 요구에는 성실히 응할 수밖에 없고 다만 야당의 업무 협의에도 응하는 게 도리죠. 그게 맞는데 예. 지금 이제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고 보이콧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 쉽사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생리상 그렇습니다. 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이 정부가 굉장히 뒤끝이 많은 거죠. 이 적폐청산한다고 해서 한바탕 이제 이 회오리 바람이 분 이후에 가장 피를 본 조직이 관료 조직 아닙니까?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다 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능동적으로 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야당과 조금이라도 눈 마주치고 좀 웃는 표정을 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겁이 나니까 지금 모든 게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